2년 전 자신을 미국 변호사라고 소개한 또래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40대 여성.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후배들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고급 와인을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싶었는데 다음 날 이 여성은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만약에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고 계시다면 약간의 좀 시청 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 40대 여성분의 제보인데 2년 전 한 남성을 만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남성을 데이팅 앱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꽤 있게 만났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동갑이었는데 본인을 나 미국 변호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혼이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너도 좋고 다정하고 말도 잘 통해서 금방 연인이 되었다고 해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너무 많이 이제 믿고 좋아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한테 우리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 이러면서 집으로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서 응했고 남자친구는 먹을 것도 가져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후배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 동생들하고 자기네 집에 한번 갈게. 정말 친한 동생들이야 하면서 그 술을 들고 간 모습이 앞서 보셨던 그 인터폰 영상이죠. 예, 지금 저겁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술도 다 가져갈게 하면서 저렇게 와인을 막 흔들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 후배 2명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온 이후에 이 남자친구가 후배들한테 네 형수 지금 이쁘지? 이런 여자 없다. 칭찬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후배들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했고 또 자리를 또 비켜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얘기에 따르면 술자리가 조금 건전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있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옆에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하고요. 술 먹다가 좀 과음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신을 좀 잃었고 중간에 기억나는 거는 남자친구가 좀 화냈던 거 이런 것들 다퉜던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정말로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남자친구가 집으로 데려온 남자 후배들과 편한 듯 불편한 듯 묘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음 날 충격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남자 셋, 여자 하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여성이 기억하는 그날 아침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 사실은 형수 했거든요. 예, 형수 예쁘지 않냐? 뭐 이런 여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더니 두 사람과 잡으라고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울기도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제 저는 나치 상태였고 그 둘도 나치 상태였어요. 같은 방에서 거든요. 식탁에 있었고. 그 선생님하고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네. 방문 열면 보여요.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여성분의 주장이고 기억인 건데 잠시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는 가운데서 그 후배들하고도 잠자리를 가져봐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너무 크게 다투고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의식을 잃었었고 눈을 떠보니까 남자친구하고 본인은 물론이고 후배들까지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모습을 후배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게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후배들이 혹시 성폭행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남자친구가 해명을 해주기를 기다렸지만 해명을 하지 않았길래 전화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 혹시라도 자신을 그러니까 이 여성을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하려고 했냐, 나누려고 했냐, 이런 식의 어떤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남자친구의 대답은 남자친구와 자신이 관계를 갖는 걸 후배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왜 보여줘요?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왜 후배들은 또 옷을 벗고 있었냐고 하니까
자기도 후배들이 복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후배 한 명에게도 전화를 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 혹시 성폭행하려 한 거 아니냐, 옷은 왜 벗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옷을 벗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배라는 그 이 여성분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면서 아무 일도 없긴 했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저는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그 선배가 오늘은 안 되겠다, 가라,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후배는 또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만 들어보면 뭔가 마실 거에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일단 너무나 찝찝하고 불쾌한 상황이죠. 그러던 와중에 그 후배, 남자 후배란 사람한테서 이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뭔가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 여성이 후배 한 명을 추궁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남자친구가 미국 변호사는커녕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린 백수 상태에다가 자식들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후배는 선배에게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이번 기회로 그 선배와 인연을 끊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결혼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만나왔고 요일마다 만나는 여자가 달랐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성이 바로 남자친구에게 따졌더니 나 기혼 맞다. 그런데 와이프하고는 그냥 쇼윈도 부부다. 나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게다가 남성은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도 이런 협박에 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남성을 특수 준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자는 이 고소가 시작되면서 이 제보자 여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가지고 새 남자의 인생을 망쳐요? 그저께 아침 7시에 형사 3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지. 언제? 그저께 구속영장 들고 목요일? 3명이 들이닥쳤지. 애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가정 파탄을 만드냐고. 가정 파탄? 너는 왜 사람 파탄, 인생 파탄을 만들었어? 한 여자를? 왜? 주제가 안 되는데! 사랑하는 척 하면서! 왜 나를! 아우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당신이 하는 말조차 지금 신빙성이 안 가. 아니야 나는 널 죽일 거야. 죽여. 명예롭게. 난 널 살인할 거야. 아유, 박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얘기가 본인은 주장입니다. 하지도 않는 강간을 고소해서 자신의 어떤 가정을 파탄 내려고 했다라고 여성을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적반하장이에요. 왜 내 인생을 망치겠냐라는 주장도 하면서 여성 탓을 합니다. 고소를 해놓고 왜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 보복을 하겠다는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네. 수년에 걸쳐가지고 불특정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12건이 나왔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여성처럼 데이팅 앱에서 총각인 척하면서 이 남성에 속아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더 있었고요. 이 여성도 피해자인데 비싼 선물 자꾸 사달라 하길래 관계를 정리했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불법 촬영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사건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제보를 해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카메라 등용 불법 촬영이나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같은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예. 다른 범죄들이 좀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이제 기소가 안 됐었고 카메라용 촬영물 협박 그것만 기소가 됐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오는 24일 날 이 선고가 나올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일단 이게 피해자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했는데 피해자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다른 여성들도 접촉하려는 정황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해 주신 분이 이자가 압구정 미국 변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거든요. 다른 피해자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압구정 미국 변호사라는 그 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사건 반장으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또 부탁도 하셨습니다. 자, 미국 변호사인 것도 가짜, 총각인 것도 가짜입니다. 자, 뭐가 됐든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저 사람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참 또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그동안 여성들을 만나오면서 자신을 이 미국 변호사라고 소개한 건 물론이고 유명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작진에게도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아느냐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방송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PD님, 제가 누구 아들인 거 알고 연락 주신 거예요? 뭐 망신 주려고 제보한 것 같은데 이거 보도거리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예? 후회하실 겁니다. 같은 뭐 어떤 뉘앙스로 저희한테 저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희는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하고 싶다가도 더 하고 싶어져요. 예. 약간 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뭔가 좀 어긋나려는 듯한 그런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자극하지 마세요.